대부분이 1주택자예요. 다주택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6번째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내년 세법 개정안 관련해서 시끌시끌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 소득자에게도 소득세 신고하고 납부해라. 결국 이게 쟁점인 것 같습니다. 자, 국세청이 그동안 비과세했던 수익금액 2천만 원 이하 주택 임대 소득을 2019년 귀속분부터 소득세를 과세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주택 임대 소득자는 소득세를 신고하며 사업자 등록도 해야 한다라고 국세청에서 세게 나왔는데요. 다만 연간 주택 임대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면 납세자가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건데, 분리과세를 선택하게 되면 필요경비율 인정해주겠다, 기본공제 인정해주겠다라는 얘기고,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이제 다 합산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분리과세로 유도해 가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국세청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임대소득자에게 2020년부터 주택임대소득 수입을 0.2% 미등록 가산세로 추징할 예정이고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므로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자 개시자는 2020년 1월 21일까지 꼭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외에 2주택 이상의 분들은 당연히 뭐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국세청은 이들 중에 다주택자 중에 신고 안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고가주택, 다주택 임대소득자를 대상으로 성실 신고 여부에 대해서 검증 작업 들어가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게,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를 가지고 이미 국세청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불성실 신고 혐의자 2천여 명에 대해 탈루 세금을 엄정하게 추징할 계획이라고 하니, 결국은 전월세 자료를 신고를 하게 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국세청은 그 신고 자료를 토대로 임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사실상 거의 100%에 가깝게 확인하고 있다는 것이니, 결국 내년 1월 21일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굉장히 유리한 판단이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과연 진짜 그럴까? 하겠죠. 그러니까 결국 발생하는 주택에 대한 소득도 이게 이번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적어도 한 10년은 됐어요. 네네. 그러니까 10년까지는 아니지만 한 8, 9년? 계속. 예.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시절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임대소득, 그러니까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하겠다, 이거에 따라서 얘기를 했는데, 그 시절은 진짜 경기가 안 좋던 시절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유예. 네네.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부분은 좀 나중에 하겠다라고 했는데 계속 미뤘죠. 다시 이제 쿨타임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명분도 있고, 예, 시장의 과열을 막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서도,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지금 본격적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내야겠죠. 당장 나부터 걸리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네. 사실 그 유튜브 영상에 네. 댓글 나오시는 분들 중에 나는 뭐 얼마밖에 안 받는데 그것도 신고해야 되나요? 네.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네.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분리과세로 갈 건지 아니면 종합과세로 갈 건지. 근데 종합과세로 간다라는 얘기는 다른 기타의 수익까지 다 합쳐서 하니까 다 묻혀서 네. 세율이 훨씬 높게 적용되는 거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예, 거죠. 예, 분리과세면 그러니까 요것만 따로 하면, 근데 분리과세는 제한적으로만 가니까, 그러니까 임대소득이 크지 않은 경우만 네. 분리과세를 조금 봐주는 거고, 좀 나오면 어쩔 수 없이 다 종합과세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이 이제 연 소득금액 2천만 원이라는 임대소득을 가지고 기준을 삼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세무사가 유망직종인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면 네. 제가 지금 느끼는 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발표가 됐잖아요. 네. 이제 세무사 바쁘겠어. 이거 네, 지금 왜냐하면 개별 케이스마다 사람마다 따져서 이게 단순히 보유세만 엉켜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 주택을 보유하는 데 발생하는 세금이 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이게 다 묶여 있는 거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이거를, 그러니까 주택을 구입할 때부터 어떻게 사람을 나누느냐, 아내 이름으로 살 거냐, 내 이름으로 살 거냐, 아니면 공동명의로 살 거냐, 이런 케이스에 따라서 세계산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여기서 빠진 게 있어요. 뭐요?
건강보험료. 그래서 사실 왜냐하면 이게 세금은 뭐 아까 미납 과태료 뭐 0.2% 얼마 안 돼. 그렇죠. 예, 얼마 안 되고 세율은 어차피 소득에 대해서 내는 거니까 되는 건데 이 보험료는 재산에 따라서 때리는 거기 때문에 보험료도 금액이 작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재산가액이 큰 사람들 같은 경우 그렇거든요. 이게 다 뭉뚱그려 따지면 그냥 폭탄이 뻥 터지는 경우가 될 수 있는 거죠. 뭐 지금 기사에서 이번 종부세 관련해서 뭐 내년에 얼마 더 늘어난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다 맞물리면 보유세 또는 임대소득을 누리고 있는 부분에 대한 소득세 이제 이런 부분까지 따지면 그다음에 이제 건강보험료 안 내던 분이 내야 되는 경우 이런 것까지 따지면 좀 세부담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소득 이 부담이 지출해야 되는 여러 가지 부담이 엄청 커질 수 있겠다. 약간 무섭다. 뭐 나오면 봐서 이제 그 다음에 회피할 방법을 좀 찾아야겠다. 자, 이거를 좀 정리해 보면 일단 그렇습니다. 자, 2천만 원이 넘어가면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연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자, 어떤 게 좋을 것이냐 세무사를 통해 상담해 보면 되겠지만 구체적인 상담은 세무사를 통해서 하시는 게 정확하겠죠. 그러나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유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살짝만 접근을 해보면 일단 일정 소득이 있는 분이 임대소득 사업을 신고를 안 해서 합쳐지게 되면 종합과세로 가요. 그러면 세율이 올라가서 많은 소득을 세금을 내야 될 수 있으니 일정 소득이 있는 분들은 분리과세 쪽으로 분리를 시키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다만 임대소득 자체가 기본적인 일정 소득 자체가 없으신 분들, 임대사업만 하시는 분들 중에 2천만 원 이하의 적은 금액의 임대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종합과세로 묶여도 크게 차이는 없을 것이다라는 게 일단 여기서 보여지는 기본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정 소득이 있는 분이냐 없느냐에 따라 선택의 기준이 좀 달라질 거고 일정 소득의 금액이 어디까지냐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도 역시 선택의 기준이 좀 달라질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매월 20만 원씩 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하지만 매월 뭐 2천만 원씩 버는 분들한테는 종합과세 가면 폭탄입니다. 자, 2천만 원 벌면 짱이잖아. 왜요? 그런 분은 이미 다 고민해서 결론 나 있는 거 아니야? 자, 이제 문제가 그거였던 것 같아. 2천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을 받았으니까 신고를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확정일자 가지고 이미 국세청에서 조사를 들어갔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이거는 뭐 내년부터 낼 생각은 이제까지 안 냈지만 낼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그렇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한 달 하고도 한 24일 남은 것 같습니다. 네, 사업자 등록을 하실 수 있는 기간.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을 안 내면 0.2%가 저 미등록 가산세가 있는 거고 그렇죠. 있을 거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건 뭐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말씀드리기 그런데 사업자 등록이 있고 그다음에 주택임대사업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등록할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아마 주택임대사업자까지 내라는 건 아닌 것 같고 사업자 등록을 해서 소득수익에 대해서 신고를 하라는 거고. 그렇죠. 이제 네네. 주임사를 내면 못 파니까 만약에 매도 계획 있는 사람은 그냥 사업자만 내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지 말고 이제 뭐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또 별개의 문제인 거죠. 예, 또 너무 별개의 문제. 사업자 등록을 내면 그냥 일반 임대사업자로 낼 거냐, 아니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낼 거냐. 근데 우리나라의 주택 소유 부분을 보니까 네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을 보니까 대부분이 1주택자예요. 그러니까 다주택자,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 때문에 머리 아플 사람은 없다. 제한적일 것 같아요. 네. 강용호 소장님 같은 분이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냥 내일 생각. 자, 각각의 입장에 따라서 현명한 선택을 좀 하셔야 될 때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무사 통해서 한번 상담해 보시길 바라면서 판단에 대한 개괄적인 결론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한번 꼼꼼히 따져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